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날 시험을 보았던 ITQ 한글 A형 기출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5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또 우리 5월 달에는 또 정규 시험도 있고 특별 시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ITQ 한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4월 달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 문제 파일은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문제 파일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A형 문제집도 있고 B형, C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을 풀어보시고 다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B형 문제지와 C형 문제집을 다운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 용지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용지 설정을 해주실 때는 단축키 뭐를 눌러서 F7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7을 한번 눌러볼게요. F7을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용지 종류가 A4로 되어 있는지,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용지 여백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지 여백은 위쪽, 그 다음에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 아래쪽은 다 전부 다 10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11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10씩. 잘못 적으시면 안 돼요. 혹시 수정한다고 하시다가 10을 100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11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은 11이고요. 이 제보는 그냥 0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으로 지정하시면 되고 왼쪽, 오른쪽은 11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용지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우리 어디 폴더에다가 이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는 거죠. 이 ITQ 폴더에다 저장하시고 시험 볼 때 수험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수험 번호 8자리를 적어주시고 수험 번호를 8자리를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감독하면서도 보니까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공백 없이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줬을 때 여기 맨 위에 나오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의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번호를 써주셔야 구분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나서 1번에는 지금 스타일이에요. 근데 혹시 나는 영문이 안 돼서 스타일은 나중에 하려고 하거나 스타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1점 번호 써주시고 5번 정도 엔터 눌러요. 그리고 나서 2번에 표하고 차트를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안 되거나 타자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요거를 빼고 2번부터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스타일 하겠습니다. 스타일 하실 때는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문을 다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엔터를 한 번만 눌러서 한글을 쭉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 영문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글만 입력하고 스타일을 지정하면 점수가 없어요. 영문하고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하신 부분들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이에요. 그래서 F6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F6을 눌러주시고 이쪽 아래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양이 있어요. 이게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 지정한 스타일을 편집하는 거, 스타일이 필요가 없을 때 삭제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셔서 스타일 이름을 영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스페링이 틀리지 않게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문제에 보면은 문단 모양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이쪽에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해주셔서 왼쪽 여백이 15예요. 15 그리고 문단 아래가 10입니다. 이 스타일 부분은
이 문단 아래는 매번 이렇게 나와요. 문단 아래는 12인 게 계속 실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첫 줄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들여쓰기나 내어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자 모양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글자 모양은 문제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먼저 일단 한글을 요 대표 언어라고 나와 있는 대표에서 한글을 눌러주세요. 요 한글을 눌러주셔서 한글의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장평이 95예요. 장평 95. 그리고 자간이 5예요. 5.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간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한글로 되어 있고 도둠에 95에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언어의 대표를 뭘로 바꿔주시냐면 영문으로 변경해 주시는 거예요. 영문으로 변경하시고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굴림이에요. 굴림. 똑같이 장평 95 자간 5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된 게 입력된 게 이렇게 나와요. 추가된 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 그러면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같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맞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끝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해야 되겠죠. 2번은 표하고 차트가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A를 맞기 위해서는 표와 차트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를 만드실 때는 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죠. 여섯 칸에 줄이 지금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섯 칸에 다섯 줄이 됩니다. 그래서 칸하고 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입력에 가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표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몇 줄에, 여섯 줄에, 몇 칸, 다섯 칸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줄수하고 칸수를 지정해 주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셔야 여백선 왼쪽과 오른쪽 끝에 딱 맞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 표가 딱 맞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다 지정하고 이 범위를 다 지정을 하실 때는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F5를 3번을 눌러주셔도 돼요. F5를 요 F5라고 하는 거를 몇 번을 눌러주시면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표 전체가 다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나면 아래로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를 하셔서 아래로 2번만 늘려주세요. 2번만 꼭 늘려주시는 겁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조금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체 글꼴 도둠에 10으로 바꿔주세요. 글씨체를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둠에 10으로 바꿔주시고 이쪽에 보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 정렬을 뭘로 바꿔요? 가운데로 바꿔주시는 거야. 가운데로 바꿔주시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범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합계가 들어가는 부분도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숫자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이쪽에 표에서 이렇게 다 지정하신 거야. 끝까지 지정하시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단 보호가 나와 있으니까 위에는 가운데 첫 번째 칸 가운데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번에 표 전체 표 캡션 도둠에 10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 정렬했는데 우리가 캡션을 안 넣었죠. 요 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캡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커서를 표 안에다가 놓고 표 안에다 놓고 여기 열림상자 메뉴에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캡션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안 되고 옆에 요 목록 단추의 버튼을 눌러서 캡션의 위치를 어디로? 위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캡션의 위치를 위로 선택하시고
요 표 1일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2000, 요게 지금 숫자가 안 들어가서 여기 2018년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띄어쓰기도 잘 봐주시고 띄어쓰기도 꼭 봐주세요. 이 부분도 캡션의 글꼴도 이 표 안에 있는 글꼴과 캡션의 글꼴이 다 도둠의 10이에요. 그죠? 같이 지금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도둠에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10으로 바꿔주시고 정렬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면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3번에 면색.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색깔을 바꿔주는 단축키는 C고 이 테두리의 선의 종류를 바꿔주는 단축키는 L입니다. L. 이건 L이에요. L. C하고 L. C는 색깔 바꿔주는 거, 테두리의 선 모양을 바꿔주는 거는 L이에요. 그죠? 셀 모양, 컬러, L, 라인. 그죠?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눌러서, C를 눌러서 면색을 무슨 색깔로요? 노랑으로. 만약에 색깔이 요 색깔로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색상 테마를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 색깔로 하시면 안 되고 얘를 눌러서 오피스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랑이라고 뜰 거예요. 그죠? 이 색깔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노란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계산은 이 숫자를 써야지만 우리가 계산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빼고 캡션 기능 이미 넣었어요. 그죠? 선 모양을 좀 하셔야 돼. 선 모양을 지금 보면 바깥쪽 전체가 L을 눌러서 이중 실선의 요 바깥쪽.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바뀐 화면이 보이죠? 얘를 뭐를 눌러요?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아래쪽이 이중실선으로 돼야 돼요. 요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아래쪽. 그리고 첫 번째 칸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어느 쪽?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지정한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L을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어디 눌러요? 여기 오른쪽.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 잘 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면 좋겠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테두리가 이중실선으로 나와 있는 거 어디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여기 칸에는 대각선 X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칸을 범위를 지정할 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F5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L을 눌러서 이 대각선 탭에 들어가셔서 어느 쪽? 여기 방향 X 모양 나올 수 있게끔 위아래를 다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X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용 쓰시고 계산만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이제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여기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숫자에 천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거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일일이 천단위 기호를 하나하나 입력하지 마시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천단위 구분 심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 시점에 들어가서 자리점 넣기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빈칸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합계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합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 들어가셔서 뭐 눌러주시면 돼요?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면 돼요. 블록 계산식에 들어가서 블록 합계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옆에 뭐 컨트롤 시프트 S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외우기 귀찮거나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단축 메뉴를 통해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들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차트. 이 차트를 좀 하셔야 되는데 차트는 1번에 보시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그 다음에 은행의 값만 이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트의 범위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요. 입력에 가면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그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가 위로 나타납니다. 위로 나타나면 요 열림상자 메뉴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이럴 때 맨 끝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옆에 있는 요 조절점으로 크기를 표의 크기랑 같게끔 늘려주시면 돼요. 표의 크기랑 같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마법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차트 단계별로 요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차트 메뉴가 안 나와요. 그죠? 반드시 어디에서 이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달라진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차트 마법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중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단계는 차트 종류예요. 차트 종류는 지금 어떤 차트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게 얘가 맞죠? 얘가 맞고 다시 두 번째 다음으로 가주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향이에요. 금융투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금융투자 이렇게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열방향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이게 다르다. 연도가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 행을 눌러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출력 결과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행으로 할지 열로 하실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셔서 차트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2018 연 이후 금융회사의 변화. 그리고 갑축에 지금 여기 갑축에 단위계라고 나와 있는 게 들어가 있죠? 여기 갑축에다가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이 범례죠. 얘가 범례인데 범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그냥 놔두시면 돼. 원래 범례의 위치가 다르면 여기 범례 탭에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이렇게 사라졌네요. 문제가 사라졌어요. 문제를 열어놓고,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모양의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의 틀은 나와 있지만, 지금, 차트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이 된 거고, 3번에 보시게 되면,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굴림의 진하게 12,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니까 이게 차트 제목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배경 탭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배경 탭에서 선 모양과 그림자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선 모양은 지금 몇 줄로? 한 줄로. 그림자 눌러서 그림자의 크기는 2pt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에 들어가서 글꼴을 바꿔주셔야 돼요. 글꼴이 지금 굴림이에요. 굴림. 이렇게 굴림으로 변경하시고 크기는 10이 맞고 진하게 하라 그랬어요. 진하게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이 10이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요 네 군데예요. 그쵸? 그리고 5번에 보면 축제목. 여기가 축제목이죠. 이 부분은 가로로 써줘야 되고 범례는 지금 선 모양이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빠뜨리지 않고 하겠죠. 1번부터 더블 클릭해서 가로로 해주시고 굴림에 여기서 기억을 누르면 이렇게 기억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굴림에 어디로? 10 설정 눌러주시고 또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 글자 탭에 들어가서 굴림에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가로축도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탭에 들어가서 뭐예요? 굴림에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범례도 더블 클릭하셔서 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선 모양을 몇 줄로? 한 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글자 탭에 들어가서 굴림에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다 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 화면하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숫자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눈금이 나와 있는 위치도 달라. 이쪽에 눈금이 없는데 여기는 눈금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눈금이 나와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선에 가서 눈금선에서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비례 탭이 나와요. 이 비례 탭에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자동으로 꾸밈으로 나와 있는 거를 없애요. 0이고 800은 맞아. 최소값 0 맞고 최대값 800 맞죠? 그런데 이 큰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요 네 개로 바꿔주셔야 돼. 큰 눈금선을 몇 개로요? 네 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눈금 탭이 있어요. 여기 눈금 탭이 지금 바깥쪽에 있어요.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냐면 바깥쪽입니다. 설정 눌러주면 이 부분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눈금선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눈금에 들어가서 어느 쪽? 바깥쪽을 선택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틀리지 않게끔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바깥에 흰 바탕 눌러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번 점 엔터 눌러주시고 가로 안에 1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수식은 한 문제당 20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번 볼게요. 입력에 가서 여기 수식 눌러주면 요 수식 편집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수식창에서 보면 위에 있는 게 수학식 식들이 나와 있어요. 뭐 분수, 루트, 시그마, 하, 적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밑에는 수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뭐 특수 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수학식 특수 문자는 요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대소문자 영문을 좀 구별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T는 대문자야. 여기에다가 T는 대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B의 제곱이야. B의 제곱이에요. 제곱은 여기 위첨자 있죠? 얘 눌러서 2. 그리고 위첨자나 아래첨자나 루트를 하고 나면 빠져나온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요. 탭을 눌러주시면 좋아. 그리고 또 탭을 눌러주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죠. 커서가 있는 쪽이 지금 빨간색 나와 있는 곳이 커서가 있는 쪽입니다. A. 그리고 탭을 눌러줘서 나가신 다음에 플러스 눌러주시고 2하고 파이예요. 저 파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이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 요 파이 요거 소문자 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파이는 그리스 대문자, 그리스 소문자에서 요 파이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루트가 나와 있죠. 루트 눌러주시고 루트 안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분수가 들어갔고 아래 3승이에요. 제곱 여기 위첨자 눌러서 3승 눌러주시고 지금 탭을 누르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요. 지금 탭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G하고 M이 됐어요. 그죠? 또 빠져나오면은 여기 분수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누르면 루트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좀 쉽게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수식이 이번에는. 띄어쓰기 조금만 하시고요. 2번 적어주신 다음에 한 칸 띄고 다음 수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또 수식이 나왔죠? 여기 입력해서 다시 수식 들어가 주신 다음에 앞에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첫 번째 줄 네 번째에 있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고 W는 분수가 또 나왔습니다. 1 탭을 눌러서 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문자 M 이 수식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숫자 패드에 있는 숫자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2분의 1에 M이고 가로 열고 F 아래 첨자 X 아래 첨자 X예요. 그죠?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셔야지 탭 안으로 가로 닫으면 가로가 이렇게 쬐끄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를 닫고 그리고 위첨자 2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2가 빠져나와야 되죠. 위첨자에서 탭을 눌러주시고 다시 뭐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이 되네요. 분수 들어가서 1 탭 눌러주신 다음에 2 탭 눌러주시고 M 가로 열고 똑같은데 F 밑에 들어가 있는 아래 첨자가 이번에는 Y가 들어갔어요. 그죠?
빠져나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미첨자에 들어가서 뭐예요? 2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닫기 버튼 누르기 전에 한번 문제하고 내가 한 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도형을 하시면 되겠죠. 3번과 4번 사이도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5번 정도 눌러주셔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도형을 해주셔야 돼. 이 도형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 여기 뭐예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의 색깔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이 반원으로 되어 있는 거,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요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확인하시고 조금 체크 좀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을 만들 때 순서는 맨 아래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의 도형에 가서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 그래서 요거를 만드실 때는 기본을 갖다가 선을 갖다가 채우기로 가주시면 돼요. 항상 기본, 선, 채우기 그 순서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기본에서는 지금 여기는 크기가 125에 5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크기 125에 5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150이네. 150. 이거 잘 보고 쓰셔야 돼요. 150. 125에 얼마예요? 150. 그리고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크기가 조절되지 않게끔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 들어가서 지금 둥근 모양이죠. 이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서 여러분들 직각인지 둥근인지 반원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기에서 들어가서 색깔을 이제 다르게 변경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바닥은 이 색깔로 쓸게요.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의 위치를 4번보다 약간 아래, 4번보다 여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여기 약간 떨어지고 여기 약간 떨어지게끔 좀 해주세요. 이 부분들을 너무 바짝 붙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글상자. 입력에 가서 글상자가 요거예요. 그죠? 대강 그려주세요. 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상자가 나와 있을 때는 커서가 깜빡거리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도 이게 안 나타나요.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렇게 격자점 모양의 네모 모양이 나오면 사설표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하시면 격자점이 보여요. 이럴 때 더블 클릭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시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어요. 기본에 들어가셔서 120에 15.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요. 선에 들어가서 지금 뭐예요? 반원 모양이야. 선에 들어가서 이거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채우기에 들어가면 면색을 지정해 줬어요. 파란색으로. 요 파란색. 꼭 파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쓰기 전에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24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면색 안에 글자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리고 또 가운데 정렬까지. 수직은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수평만 잘 봐야 돼. 지금 수직, 수평,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좀 옮겨놔 볼까요?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 클릭했다가 안에서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글로벌 금융 도시 도약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네모예요. 네모 50에 50. 그러면 입력해서 네모 이렇게 옆에다 그려요. 바로 그리지 마시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크기 얼마예요? 50에 50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선은 직각인 거고 채우기는 중복되면 안 되니까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변경하고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돼요. 위치 잘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지금 그림 로고 1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입력해서 그림 들어가서 ITQ 폴더에 픽처 로고 몇 번이요? 1번입니다. 로고를 삽입을 하고 나면 1번을 선택하면
문서에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또 감독할 때 보니까 이 문서의 파일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작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 했는데 그림도 들어가 있는데 문서에 포함에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용량이 되게 작아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바로 여기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그리세요. 옆에다가. 그러면 일부가 보이고 일부가 안 보여요. 이거 확인하시라고 여기다가 옆에다 그리시라는 거예요. 직접 그리면 그림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그림은 40에 30으로 하라 그랬어요. 40에 30에 크기 고정해 주셔야 되고 꼭 또 하셔야 되는 게 그림이 지금 감춰져서 안 보였잖아요. 이 그림을 맨 앞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번째 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그림 효과에 가서 여기 그림 탭에 들어가서 요 회색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회색조를. 회색조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회색조.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나온 거 확인되셨죠? 그럴 때 얘를 옮겨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하이퍼링크는 3쪽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제목을 하고 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글맵시 커서를 바깥쪽으로 빼고 입력에 가서 글맵시 눌러주세요.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서울비전 2030 그리고 여기 보면 육각형의 도둠의 빨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글꼴을 우선 일단 뭐로 바꿔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요 글맵시 여기 모양 있죠? 이 모양이 지금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육각형. 육각형이 요겁니다. 역갈매경, 갈매경, 라비네타의 육각형. 이제 육각형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또 위에 이렇게 나타나. 근데 얘네들 보면은 이렇게 가려져서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50에 30, 60에 30에 크기 고정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요 그림과 요 글맵시는 나비 그림 몇 번째? 세 번째. 글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맵시의 색깔도 요 체육에서 바꾸시는 거야. 빨강.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요 아래에 있는 거 가나다 밑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만들 거예요. 요 가나다 밑에 있는 도형은 11에 15예요. 크기가. 그래서 네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탭에서 얼마로요? 11에 15 반드시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선이 직각이에요. 그죠? 직각이니까 직각 맞고 체육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얘를 이제 옮기는 거야. 이쪽에다가 옮겨주시고 한 이쪽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나다가 이제 또 들어가야 돼요. 얘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끝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배치해 놓으시기가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체육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도 연색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으로 중복만 되지 않게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상자. 요 글상자로 하시면 안 돼요.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했으니까요. 요 직사각형 그리기를 눌러주시고 직사각형 그리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가 13에 13 기본에 13에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에 들어가셔서 지금 봐야 되는 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둥근 모양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채우기는 면색을 지금 뭘로 하라 그랬냐면 하향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향이니까 흰색을 말하는 거죠. 흰색.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흰색이 없다 그러면 요 색상 테마를 눌러서 기본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흰색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요 아래쪽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쪽에는 하향을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런데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여기가 안 되죠, 지금. 글씨를 쓸 수 있는 형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도형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여기 열림상자 메뉴에서 글자 넣기를 눌러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궁서의 20 글꼴을 궁서의 크기 얼마요? 20의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죠? 글씨 쓰지 마시고 그냥 옮겨주세요. 위치 보시고. 위치가 한 요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미세하게 옮길 때는 방향키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실 때는 여러분들 마우스가 요 안에만 있어야 돼. 요 안에만. 이게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이 큰 게 같이 복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마우스가 어디 안에서 요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저 이렇게 놓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 쓰시고 그 다음에 나 쓰시고 그리고 뭐 써주시면 돼요? 다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글상자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상자 크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만들어 놓은 거를 보시고 요 가 만들어 놓은 크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만들어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격자점이 나오면 안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되냐면 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기본은 안 가도 되고 선에 들어가서요. 여기 나와 있는 선의 요 종류를 바꾸셔야 돼요. 요 선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채우기의 면색이 색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면색이 색없음이야. 그쵸? 그래서 이 색없음을 눌러주셔야 돼요. 색없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글꼴이 굴림의 18. 문제를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대충대충 보시고 하면 안 됩니다. 굴림의 18, 가운데 정렬. 수평, 수직이 다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사할 때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확립 밑으로 내려가서 금융산업 부가가치 발생 그 밑에 내려가서 못하네요. 지역 경제 발전 기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했는데 만약에 상자 크기가 좀 조절을 잘못해서 크기가 안 맞아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만 조절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그냥 클릭하고 두 번째 거 클릭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 군데를 조절을 하면 같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조절하셔야지 하나만 조절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하이퍼링크를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컨트롤 엔터 눌러서 여기 상 쪽으로 이제 넘어오셔야 돼요. 넘어오셔서 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입력하시면서 제목과 본문 사이에 빈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본문과 이 문단 번호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 문단 번호와 이 표가 들어가는 부분 빈줄, 그래 표하고 밑에 발신명의가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꼭 빈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띄어쓰기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하셔야 되는 거야. 그쵸? 쭉 이어서 쓰시다가 요거 2번 하셔야 되는 거고 입력하면서 각주까지 입력하면 좋겠죠? 이 각주는 이제 입력하다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한자는 바로바로 바꿔주시면 되죠. 한자 바꿀 때는 한글 입력하고 한자 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9분이다 그러면 9분 그리고 무슨 키 눌러서 한자 키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한자를 골라야 되겠죠? 9분이 어떤 건지 한자를 골라주셔야 돼요. 9분이 지금 이거예요. 그죠? 얘를 눌러주시고 가로 안에 뭐가 나오는 거? 한자가 나오는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수문자. 여기 아래에 들어가 있는 특수문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수문자. 특수문자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예요? 컨트롤 키하고 F10이에요. 그래서 한글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뭐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문단 번호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은 입력할 때 입력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을 좀 쫙 쓰고 문제를 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력을 하는데 이 편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편은 좀 같이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빈줄 들어간 거, 여기 빈줄 들어가고 여기 빈줄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띄어쓰기 여기는 2번.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금융시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각주가 지금 무슨 모양으로 들어가 있냐면 기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각주가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요걸 하기 위해서 이 금융시장이라고 나와 있는 요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입력에 가면 여기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는 거야. 그런데 각주를 누르는데 1하고 반가로로 나왔죠. 근데 우리는 원문자 안에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각주 미주 모양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이쪽에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각주 구분선이 5c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5cm는 기본으로 여기 5cm가 구분선이 5c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각주에 들어가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글꼴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조건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요 각주의 번호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할 때 각주도 아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됐고 자 밑에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표가 한 칸, 두 칸, 세 칸 엔터 눌러서 표에 들어가서 세 칸. 세 칸의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에요. 줄은 여섯 줄. 그죠?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줄수, 칸수 잘 보시고 글자처럼 취급. 그런 다음에 뭐 눌러주면 돼요? 만들기. 얘도 일쪽에 만드는 표랑 똑같이요. 전체 범위 다 지정하시고 아래로 몇 번을 늘려줘요? 2번을 늘려주시는 거야. 컨트롤 방향키를 사용해서 아래로 2번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표 전체에 대한 글꼴을 다 바꿔요.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범위 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도둠의 10에 그 다음에 정렬이 뭐예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 그리고 요럴 때 뭐예요? 테두리도 바꿔주시는 거야. 이 테두리가 지금 보면 3쪽에 나오는 표는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중실선, 여기 이중실선, 여기 이중실선이에요. 그죠? 요 부분 많이 빠뜨리고 안에 이중실선을 여러분들 요거 확인 좀 체크 좀 하세요. 그러면 먼저 L을 눌러서 선 없음. 어느 쪽? 여기 왼쪽, 이쪽에 있는 오른쪽. 없애야 되겠죠?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중실선 눌러서 어디요? 위, 아래. 그래서 미리 보기에 잘 나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한 군데 안 했죠? 지금 여기 안 했죠?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시고 L을 눌러서 요 이중실선 여기 아래쪽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셀 배경을 그라데이션을 하고 넣으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그라데이션. 바로 여기에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C 눌러서 그라데이션. 일쪽에 있는 표에서는 그냥 색깔, 단색깔을 넣는데 여기서는 그라데이션이에요. 시작은 하얀, 끝색은 노랑이래요. 그리고 유형이 수평이야. 우리 여기에서는 수평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시작색과 끝색과 유형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너비가 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면서 이 칸 조절은 또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두 칸이 합쳐졌어. 이 합치는 단축키는 M이에요. 합치기 단축키는 뭐다? M이야. 이 M을 만약에 모르고 까먹었어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 그럼 셀 합치기 나와요. 그죠? M을 눌러주시면 되고 M을 누르고 선택을 해서 M을 눌러주시고 두 줄도 M 눌러주시고 요 아랫줄도 두 개가 합쳐졌죠? M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만 쓰시면 돼요?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여기 보면 여기가 한 줄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경계선에서 이거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감점돼요. 이런 거는 여기도 그러네. 그죠? 좁다라는 거야. 이렇게 조절해 주셔야 돼. 그죠? 이렇게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절을 하셔서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 입력하실 때 그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요 발신명에다 엔터 눌러서 나 서울연구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다 요게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입력이에요.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놓고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보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제목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굴림의 18 진하게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굴림의 18 굵게 진하게 그리고 정렬은 어디예요?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책갈피 넣어주라 그랬죠. 이 책갈피 필요하죠? 뭐 때문에 하이퍼링크 해야 될 때 덧말은 어떤 게 덧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쬐끄맣게 나오는 게 얘가 덧말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입력에 덧말로 가주시면 돼. 덧말 눌러서 범위 지정하고 해야 본말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덧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덧말은 어디에? 위에. 넣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덧말 넣고 마우스를 넣기를 딱 눌렀는데 글자 크기가 갑자기 작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마우스 흔들림이 있어서 넣기 눌렀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덧말을 넣고 글꼴을 바꿔요. 크기랑. 그러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책갈피를 넣을 때는 커서를 어디에다 놓고 맨 앞에다 놓고 또 입력에 가면 이 책갈피 보이죠? 책갈피에 가서 클릭하신 다음에 범위 지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금융 허브라고 써주신 다음에 넣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 덧말에 오타가 있거나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책갈피를 넣었어. 그럼 얼른 가요. 어디로? 여기 위로 가서 이 부분에 뭐를 넣어야 돼요? 하이퍼링크 넣어야 되겠죠? 지금 넣어주세요.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금융허브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금융허브 클릭하시고 뭐 눌러주면 돼요? 넣기. 그러면 마우스 모양 갖다 놨을 때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해요. 그냥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뭐가 책갈피가 요 제목에 관련된 부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커서가 여기 맨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말하고 여기 나와 있는 머릿말 요거 머릿말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이 쪽번호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먼저 좀 할게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하고 이 머릿말하고 쪽번호는 쪽에 있어요. 쪽에 가셔서 어디? 요 머릿말에 가서 머릿말 꼬리말 눌러주시고 머릿말이죠. 지금 저희는 없음. 그대로 그냥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한국의 금융허브. 그리고 나서 이쪽에 문제 보시면요. 도둠의 15 오른쪽 정렬 하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범위 지정해서 바꾸셔야 돼. 정렬은 범위 지정 안 해도 오른쪽으로 가지만 글꼴하고 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도둠의 10. 그리고 정렬 어디예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쪽번호는 어떤 걸로 넣으라 그랬냐면 쪽번호는 원문자 안에 5가 들어가고요. 5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커서를 또 앞에다 놓고 쪽번호 매기기. 어느 쪽? 이쪽이에요. 이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줄표는 없었어요. 줄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빼야 돼. 빼고 번호 모양은 원문자 안에 들어가는 5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치, 번호 모양, 줄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3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5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3번으로 시작을 들어가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5번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5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쪽번호도 다 되신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 금자 앞에다 놓으시고 서식에 가야지만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고 수준 감소하고 증가하고 하는 게 있고 쪽에 머릿말 쪽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입력에 있다고 보시면 돼. 그죠?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들어가서 두 줄에 글꼴이 궁서예요. 면색이 노랑입니다. 노랑. 그쵸? 얘는 어떤 거? 두 줄. 글꼴 바꿔주시고 면색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림 넣어야 되겠죠? 입력에 가서 그림
그림 몇 번으로 넣으라 그랬냐면 그림 4번이에요. 그림 4번을 선택하고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보시라 그랬어요. 되어 있어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넣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끝으로 가서 이게 메뉴가 안 보일 때는 이 끝에 있는 이 메뉴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눌러주셔야지만 자르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메뉴가 바뀌어서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끝쪽에 있는 메뉴를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르기. 지금 손가락 모양만 나와야 되니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좀 바짝 잘라주시는 게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더 클릭해 놓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40에 40으로. 40에 40에 크기 고정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여백이 있어요. 여백을 왼쪽 여백을 2로 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 여기 보면 크기 나와 있고 여기 여백하라고 나와 있죠? 보셔야지 문제를. 그죠?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요 끝부분에 맞춰서 갖다 넣어주시면 돼. 감소다 탁을파양 맞죠? 그죠? 요게 글씨 끝이 안 맞는다 그러면 약간씩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여기 제목 부분 이 특수 문자랑 여기 있는 글씨랑 다 한꺼번에 범위 지정하셔서 일단 굴림의 18만 우선 바꾸세요. 글꼴하고 크기만 먼저 변경을 해주시는 거야. 굴림의 18.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음영색이 안 들어갔잖아요. 흰색도 안 들어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글씨만 범위를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뭐예요? 파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문단 번호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부터 먼저 바꿀게요. 얘도 굴림의 18이에요. 이 부분도 굴림의 18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요 특수 문자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기울어졌죠. 그리고 얘네들 글자 몇 개만 강조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만 지정하셔서 기울임. 기울임은 여기 기본 서식 도구 상자에 있죠? 기울임을 눌러주시면 되고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관계 법령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어디 탭에서 요 확장 탭에 강조점이 나와 있습니다. 강조점이 체크 모양이죠? 체크 모양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어디를 금융기능만 범위 지정하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다시 강조점 넣어주셔야 돼요. 요 글자 모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확장 탭에 있어요. 확장 탭에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요 발신명에도 아예 하면 좋겠죠? 여기도 범위를 지정하시고 도둠의 24 지나게 도둠의 24 지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하나 우리가 못한 게 있죠. 장평이 95예요. 이 장평도 글자 모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확장 탭에는 강조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 기본에 가서 이 장평을 얼마로요? 95. 가로 세로 비율을 바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 여기랑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글자 모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 메뉴들 요 3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글자 모양 가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음영, 강조점, 그 다음에 장평 이런 건 다 어디 가서 글자 모양 들어가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문단 번호를 사용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줄간격을 많이 빠뜨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줄간격 180 넣어야 돼요.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요 기본 서식 도구 상자 맨 끝에 가면 160이라고 나와 있는 게 줄간격이죠. 얘를 얼마로? 180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단 번호 하세요. 그죠?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단 번호 모양 이 부분입니다. 문단 모양 아니에요. 문단 번호 모양입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단 번호의 종류가 이렇게 10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 나온 게 1수준이 가, 2수준이 기억이에요. 가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똑같은 게. 없어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첫 번째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없을 때는 어떤 거 써요? 첫 번째 거. 뭐 다른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뭐 그냥 첫 번째 거 누르지 뭐. 그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일수주는 가점이었잖아. 일수주는 번호 모양. 여기 보면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어떤 모양으로? 가점으로. 가점. 이거 미리 보기 하면은 꼭 확인하시는 거야. 됐죠? 그런데 위치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번호, 위치가 나옵니다. 이 위치. 위치가 어떤 걸로 하라 그랬어요? 일수주는 20의 오른쪽. 이거 20만 하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을 해야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일수준이 이제 다 됐어. 번호 모양 확인했고요. 위치 확인했고. 그죠? 됐죠? 그러면 이제 어디요? 이수준. 이수준은 원문자 안에 기억이에요. 그럼 똑같이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원문자 안에 있는 기억을 눌렀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기억 다음에 점이 있어, 점이. 기억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에 여기 지금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점은 어디 가서 빼시는 거냐면 여기 번호 서식에 가서 빼주셔야 돼. 꺽쇠 2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꺼서 놓고 점만 빼는 거예요. 그럼 점 빠졌죠? 그죠? 이 부분 많이 틀려. 원문자가 나왔을 때 뒤에 점을 안 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점 빼주시고 다시 어디에 들어가서 번호 위치에 들어가셔서 얼마로요? 30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잖아. 이걸 보고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정을 누르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처음은 다 1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로따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앞에 나는 범위 지정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서식에 가면 수준을 내리는 게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죠? 얘를 눌러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수준이 내려가면서 이쪽이 가가 됐고 여기가 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밑에 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한 수준을 또 어떻게 해요? 내리시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 문단 번호 모양 하실 때 요 원문자가 나왔을 때는 뒤에 점이 없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줄간격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 이쪽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없애셔도 되고 안 없애도 되고 감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없애는 방법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쪽을 클릭하고요. 이쪽 클릭하고 쪽에 가서 여기 현재 쪽만 감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메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쪽 번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져요. 이쪽도 따로 또 이쪽에다 클릭하고 현재 쪽만 감축에 들어가서 쪽 번호를 눌러주시고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좀 꼼꼼히 보시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간 안에 하셔야 되니까 1시간을 꼭 측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골라서 전략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수고하셨고요. 우리 4월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들 A형을 제가 기출문제를 풀이했는데, 여러분들이 B형과 C형도 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도 기출문제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